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숨진 지 60대 5개월이 지난 여성이 노숙 여성이 생활을 하던 시신이 그의 발견됐습니다. 아들. 이혼한 전 이미 남편과 오래전부터 딸이 있어서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누구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용준 씨는 이수역에 있었다. 저는 최용준이에요. 저 이수역을 왜 갔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000원씩이나 2,000원씩이나 도와달라고 하려고 갔어요. 막 다 떨어진 까만 마스크 있잖아요. 뭐 이런데 보풀이 막 난 거. 그걸 쓰고 있으셨어요. 이미 손은 아주 많이 부르텄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알려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뇌졸중을 앓던 엄마가 쓰러졌다. 용준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팔이 안 움직이면서 쓰러졌을 때요. 내가 말을 계속 해봤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비 좀 많이 내라 할까봐 진짜 치료비 낼 돈이 너무 없어서 신고는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게 7달 숨진 엄마와 함께 생활했다. 내 나이는 몇 살이냐면요. 36살이고요. 저 태어난 지가 1984년이 됐어요. 나도 어른이 다 됐으니까 이제 혼자 살 나이가 됐으니까 하늘에 계신 엄마 절 꼭 지켜봐 주세요. 용준이한테 제발 나쁜 일 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배동 모자 사건. 용준 씨는 어떻게 됐을까? TBS에서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용준 씨.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얼굴도 좋아졌네요. 예, 얼굴도 좋아졌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같이 안녕하세요. 일하는 여기 다른 동료분들 용준 씨가 예. 카메라 앞에 섰다. 이거 검사 받는다고 그는 동작구청 직원 김재영 씨 집에 머물고 있었다. 사진 얼굴 좀 슬퍼하면서 사진 얼굴만 보면서 날 지켜봐주세요. 재영 씨가 오늘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랑 너 있을 때 생일 케이크 해봤나? 생일 케이크요? 응. 그런 거 안 해봤고요. 미역국 것만 생일 했는데요. 미역국만? 예, 미역국만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 사람은 미역국이 생일이라고요. 오늘 생일은 아니고 2021년도 이제 오늘 1월 1일이니까 이제 행복하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촛불 붙이고. 예. 됐다. 그리고 이제 무슨 소원 빌 거야? 무슨 소원을 빌 거냐면요. 이제 나쁜 일 좀 안 생기게 해달라고요. 예, 끌게요. 알았어. 네. 용준 씨에게 남은 가족은 아버지와 여동생.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는 떨어져 산 지 오래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 행복하게 살아. 밥 먹고 예.
예, 아빠한테도 전도사님. 전화해봐야지. 밥 먹고 아빠한테요? 음, 아,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버지. 예, 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게요.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 그 전화해야지, 그치? 예, 전도사님. 음. 밥 먹고 이따가 전화해 볼게요. 근데 이제 컸으니까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 알았어. 임시 거처에 온 지 2주. 용준 씨는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뭐 줄까? 설문조사하는 거 있어. 아, 설문조사 하는 거요? 그거 해서 너 병원 갈 때 예. 그거 갖다 줘야 되거든? 예, 병원에서 갖다 주면서 거기서 검사만 하면 돼요? 나한테 무슨 검사요? 용준이가 건강한지 이제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예, 그 검사를 해야지. 예. 기분이 제일 급한 게 장애인 등록이다. 좋아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다. 실패자요. 맨날 실패만 하는 거예요. 아니, 2주 동안 예, 여기 와서 예, 용준이가 마음이 어땠는지 그거 쓰는 거야. 네. 여기 와서 마음이 어땠어?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초방에서요 엄마 사진을 잠깐 보고 잠깐 좀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 게 맞는 것 같아? 조금 슬프다고 맞았습니다. 거기서는 조금 모자를 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대기 중인가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근데 지금 병원에 한번 갔다 왔어요. 병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다행히 16년 전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용준이가 이제 민방위 훈련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 병원에 왔었대요. 그것도 우연치 않게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일찍 나올 수도 있겠다고. 후쿠 선장은요 그 사람은 눈이 골아서 눈에다가 안대를 쓰는 거죠. 안대를 썼다고? 예. 장애 심사를 위해 병원에 가는 날. 오늘따라 용준 씨가 말이 많다. 전도사님 해적들은 나쁜 도둑놈들이죠. 용준이 해적될 거야? 아니요. 그럼 뭐 될 거야? 저는 그냥 낚시꾼이요. 뭐 잡을 건데? 예, 뭐 잡을 거냐면요. 미꾸라지 아니 장어 긴 거요. 장어? 예, 옛날에 바닷가에 가봤는데요. 응? 옛날 여름에 가봤는데 바닷가에 장어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예, 누구랑 갔는데? 저 혼자 갔어요. 어디를? 예, 바닷가 어디로 갔냐면요. 동작구요. 동작구 언제 바닷가를 갔어? 그래? 예. 나는 왜 몰랐지? 예, 전도사님이 안 가봐서 그래요. 아, 그거 한강 말하는구나. 예, 한강 말하는 거요. 밝은 표정만큼 결과도 좋을까? 용준 씨는 2시간 동안 긴 검사를 받았다. 오랜 검사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던가요? 검사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 지능 정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상인이 시체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사체유기라든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 그 부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일곱 달 동안이나 엄마의 시신과 함께 생활했던 용준 씨. 모자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용준 씨가 살던 서울 방배동.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라 대부분 빈집들이다. 모자는 12년 동안 이 빌라에 스들어 살았다.
한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 집. 전기는 끊긴 지 오래다. 집안 곳곳이 옷가지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 이곳에서 용준 씨 엄마는 쓰러졌다. 엄마가 팔이 안 움직이면서 쓰러졌을 때요. 내가 말을 계속 해봤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근데 냄새도 전혀 안 났었어요. 제가 일부러 코를 킁킁거리면서 맡아보고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문도 막 두드렸었거든요. 그래도 기척이 없고 그래서 아, 가족끼리 피난 가셨네. 어디를 피해 가셨나 보다. 어디가 안전한 데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안 벽 한 면 누군가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하다. 가스, 전기, 수도, 엄마의 글씨다. 살아남기 위해 엄마는 적고 적고 또 적었다. 빈곤의 벽이었다. 모자의 가난은 어느 정도였을까? 용준 씨 엄마가 숨지기 전 넉 달 동안의 통장 입출금 내역. 동네 마트에서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 생활 필수품을 사왔다. 1월부터 3월까지 월 22만 원 정도를 써왔는데 4월에는 13,000원이 전부다. 가스와 수도는 3월, 전기는 2월까지만 요금을 냈다. 통신비 역시 3월까지만 냈다. (5월 3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제 체납 내용 확인한 결과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수입은 어떨까? 매달 구청에서 들어오는 28만 원. 기초생활수급 자격으로 받는 주거급여가 유일한 고정 수입이었다. 몸이 불편한 엄마가 조금씩 일을 해 번 돈을 합쳐 한 달 평균 수입은 36만 3천 원, 지출은 36만 2천 원이었다. 이렇게 하나 있어요? 예, 사진. 용준 씨는 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한 걸까? 어린이집 그 일하는 것만. 예,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 정부는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자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그런데 소득이 거의 없었던 용준 씨와 엄마는 이 가운데 주거급여만 받아왔다. 부양 의무제 때문이었다. 전통적인 가족, 조부모, 부모, 아이,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런 마을에서 살을 때 그러한 가구 구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제도라는 거죠. 옛날 그 전통적 가구를 생각하고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부양하겠지. 그게 책임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의료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남편과 오래전 이혼한 용준 씨 엄마가 가족들과 접촉을 꺼려 아예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 제도는 대부분이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암만 어려움이 많더라도 복지 서비스로부터 누락될 수 있는 확률이 큰 것이죠.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기초보장이라는 큰 틀에 있는 가구로 인정이 돼서 사실은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약간 역설적인 경우가 일어난 것이죠. 김재영 씨가 용준 씨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 상의할 일이 많다. 성인이지만 장애인인 용준 씨의 부양 의무자는 여전히 아버지다. 아버지의 역할은 아직도 중요하나 봐요. 서류상 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요. 어쨌든 친권자니까 지금은 용준 군이 뭘 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동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아버지의 어떤 그 허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에 살고 있는 용준 씨 아버지를 만났다. KBS에서 왔습니다. 용준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왔습니다. 용준 씨는 어떤 아들이었을까? 치료를 많이 해요. 5월 이때가 용진이 생일 때. 용진이 생일 때 내 엄마하고 외삼촌하고 같이 가서 찍은 거예요. 당일 돌잔치도 하셨어요? 네네. 이때 사진 찍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장애는 태어나고 어느 정도 말할 때 좀 알았어요, 제가. 용준 씨 엄마는 아버지와 헤어진 뒤 연락을 끊었다. 처남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연락을 어떻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설령 연락이 닿았다 해도 사실 도와줄 형편이 못 됐다고 말한다. 예, 제가 풍을 좀 맞았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치료를 하고 막노동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직장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도 해봐도 어떻게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거 보니 많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의 가족은 양분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어떤 이제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냥 각자의 삶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급급하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이 사람의 급여를 제한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이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꼼꼼하게 씻으시네요. 네? 꼼꼼하게 씻으세요. 되게 깔끔하게 씻으세요. 네. 엄마는 항상 하루 3번 양치질을 잘 하라고 말했다. 한껏 멋을 부리는 용준 씨. 봄. 오늘따라 용준 씨 표정이 밝다. 용준 씨, 오늘 뭐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예, 좋은 소식이 뭐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복지카드 받은 거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짠. 이거 뭐예요? 용준 씨요. 복지카드 최용준 841 장애 정도 중증 복지카드
1984년생 최용준. 이제야 서류상 장애인이 됐다. 이제 용준 씨도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 오랜 노숙 생활을 해온 용준 씨. 검진차 대학병원 치과에 왔다. 첫 질문부터 답이 막힌다. 혹시 최근에 치과 치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치료 받은 적 없는데. 언제 받았어? 그래? 해본 게 옛날에 좀 오래돼서 몰라요. 여기 있을 때? 용준 씨 차례다. 치과 처음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여기 치과 의자고 예. 누워서 한번 볼게요. 예. 다리 올려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잠깐만요. 그래서 편하세요? 예, 이게 좀 잠깐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불편한데 여태까지 없어. 누워서 진료받는 게 낯설고 무서운 용준 씨. 잘 먹고 있고요. 아, 해보시겠어요? 네. 충치가 조금씩은 있으신데. 용준아 조금 누워서 할까? 선생님이 불편해하니까. 어차피 저희 사진 한 잠깐만요. 아니요, 선생님 안 불편하잖아요. 사진 한번 그냥 찍고 또 다시 볼 거라서. 전도사님 앉아서 하는 게 나아요. 앉아서 하는 게 편해요. 진료가 중단된다. 고개를 약간 이렇게 조금 수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치과 가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예. 선생님이 이렇게 보거든. 예. 그럼 나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되거든. 예, 전도사님 조금 편한 대로 할게요. 재영 씨의 설득은 통할까? 용준 씨, 우리 이번에는 한번 누워서 한번 해볼까요? 예.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너무 누웠는데요. 너무 누웠어요? 예, 조금 채워줘요. 이제 됐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더 잘 보인다. 이 정도로 많이 썩은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빼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았는데. 마취하면서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이제 청소, 스케일링부터 치과 치료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다행히도 상황은 조금 괜찮은가 봅니다. 그렇죠. 네, 노숙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하철역에 가셔서 이제 양치를 하셨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보호자분의 뭐 교육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준아, 나 간다. 예, 전도사님 다녀오세요. 예. 같이 밥 잘 먹고. 예. 잘 있어.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갔다 올게. 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예, 잘 다녀오세요. 재영 씨가 야근하는 날. 재영 씨가 없을 땐 아들 성혁 씨가 함께한다. 용준 씨 내일 심리 상담 수업에 가져갈 종이 접기에 한창이다. 와서 밥 먹어요? 예. 거기 이따가 적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TV 보면서 먹을래요? 네? TV 보면서 먹을까요? 네. 열린 음악이요. 난 저것만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근데 아까 배는 왜 접은 거예요? 예, 그 만들어 갖고요. 네. 소원 빌고 그러려고요. 예, 바닷가에 가서요. 이거 네가 준비한 거야? 네, 내가 다음 날 어저께요. 어제 접은 종이배를 들고 심리치료센터에 왔다. 안녕하세요. 예, 인지라 선생님 이거 드리려고요. 그냥 가을이야.
충격적인 일을 겪은 용준 씨에게는 꾸준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접어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좋아요. 재밌고 좋아요? 예. 이모하고 살아요. 동생하고. 수업을 거듭할수록 다쳤던 용준 씨 마음도 조금씩 열린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어봐요. 선생님도 그러면 도와주세요. 무슨 색? 초록색이요. 어디요? 여기다가요. 여기? 예, 여기다가요. 감사합니다. 시켜주셔서. 예,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여기 띄워줄게요. 네. 머리카락. 여기도 머리카락이요.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 용준 씨가 바다 위에 배를 그린다. 용준 씨가 이곳에 처음 와 그린 그림도 바다 위의 배였다.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미술에서, 미술 치료 안에서는 뭐 그리고 싶은 자유화를 그리라고 했을 때 배가 상징하는 건 주로 우리가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를 얘기하고 싶으면 어머니를 그리면 되는데 이게 당분간 자기 안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쓰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적응하지 못했던 아주 큰 세상을 막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엄마를 만나러 간다. 엄마가 좋아했던 빵도 샀다. 장례를 치르고 석 달 만에 만나는 엄마다. 여기에요? 응, 여기. 아, 여기에요. 응, 여기 엄마. 여기 엄마 무덤. 엄마는 볕이 좋은 고향 땅에 묻혔다. 예,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기도하면서. 어머니 이거 꽃이에요. 어머니 이거 꽃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예, 어머니 이거 빵 드세요.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를 떠나보낸 용준 씨. 엄마, 하늘에 계신 엄마, 하늘에 계신 엄마, 용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저요, 아버지하고 안 살고요,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네 집에서 같이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저를 몸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가슴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가슴이 조금 아파요. 갑자기. 엄마에겐 삶의 이유이자 아픈 손가락이었다. 아무튼 용준이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잠드시기를 바랄게요. 용준 씨, 이제 엄마를 떠나보냈다. 구청 근무가 없는 날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김재영 씨. 그는 민간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다. 용준 씨가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어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돌보겠다고 나섰다. 내가 내 딸이나 내 아들이라도 난 저렇게 못한다.
특히 용준이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용준 씨가 재영 씨를 돕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잘 맡았네. 이거 콩나물 국하고 계란말이. 93살 어머니와 60살 아들이 살고 있는 집. 아들은 3년 전부터 다리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으로 혼자 화장실도 못 간다. 구청에다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좀 구청에서 다시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뭐 이렇게 넣는 절차를 통해서 이분이 되나 안 되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여러 차례 장애 등급 심사를 넣었지만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자나깨나 그러 잠도 안 와요. 내가 있을게 이렇게 내가 이제 나이가 93인데 날 죽고 나면 후에는가 그런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딱한 사정에 용준 씨도 마음이 쓰이나 보다. 전도사님, 어르신한테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저쪽에 또 드릴 거예요. 저쪽에요? 우리가 저거 힘들게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직접 만들으셨어요? 네. 아, 자, 맛있게 더 드세요. 맛있게 먹어야겠네. 네,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재영 씨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한 지 5년. 신앙의 힘이 컸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해? 네가 무슨 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제가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밀고 나가야 돼요. 나의 길도 찾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용준이와 같은 여러 그런 친구들의 길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거 골라서 이번에 재영 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이거는 이거 글씨를 모르죠. 사회 양극화로 빈곤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기초생활을 위협받는 실질적인 취약 인구는 최소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IT 기술 발달로 빈곤층 파악은 더 쉬워졌지만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받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연락이 한 번도 안 됐던 가족이라도 그 가족이 소득이 잡히는구나. 그러면 또 바로 누락이 되는 거예요. 증명해내고 해내서 신청을 해내야지. 그것까지 해내야지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 올해 우리나라 복지 관련 예산은 199조 원. 국방비보다 3.8배가 더 많다. 20년 전보다는 35배 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10%에 불과하다. 모든 계층을 위한 제도들은 지난 10년 기간에 보편복지 담론이 정치적 에너지를 가지면서 좀 빠르게 발전한 편이에요. 빈부격차, 불평등 사회, 사회적 약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만 보면 특히 복지에서는 그러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는 정체되어 있어요. 예.
예, 맞더라고요. 어디서 타려냐면은 저쪽 내려가세요. 저쪽 4번 출구요, 저기. 4번? 예. 헷갈리다. 여기 너무 헷갈려요, 전도사님.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몰라요. 그래? 예. 용준 씨도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한다. 예, 여기 보여요. 현이치요. 현이치 노래. 유람진. 여기 우리가 있다는 거 여기. 예. 지금 광운대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도 알아야 한다. 여기는 임산부들 앉는 데니까. 예. 예. 여기 앉으면 안 돼. 예. 하지만 아직도 낯선 사람들 틈에 끼면 불안해진다. 예, 무슨 생각하냐면요. 예,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그러면 나쁜 사람인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 혹시 이용 해먹으로 갈까 봐요. 어떻게 이용해? 막 이상한 데를 막 데리고 갔어요. 그래? 예, 저 철도 만들으라고 시키고. 철도 만들라고? 예, 철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알았지? 예. 집을 알아보러 왔다. 무기가 없으면 공룡이 이기지. 매입, 임대, 주택, 신청 서류. 나중에 예. 용준이가 혼자 살 수도 있잖아. 예. 그 집을 신청하는 거야. 아, 그 집을요? 빌라 같이 생긴대요? 예, 123번 여기요. 저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쟁률이 많이 센가요? 네,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이라고 자기가 사회 전세지를 얻어가는 그런 임대주택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어진 곳이다 보니까.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어떻게 돼요? 자손평수니까 요거거든요. 예시긴 한데 보증금 액수가 2천만 원에 25만 3천 원 정도 임대료가. 어떻게 잘 되셨어요? 근데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총 기초생활수급비 받는 금액이 70에서 80만 원 정도 선인데 거기서 세금하고 집세하고 같이 해서 30여만 원을 내게 되면 50만 원 가지고 이 친구가 한 달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실상은 이 친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영구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바라는 건데 영구임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취약한 분들끼리 다 피터지게 경쟁하는 유형이에요. 심지어 거기 당첨되잖아요. 이게 즉시 입주가 아니에요. 예비 입주예요. 앞에 사람이 다 들어가야 내가 들어가는 건데 1년에 번호가 10명이 안 빠져요. 이거 갈 데가 갈 데가 없으면 거기 서유도 빌라 그 대신 거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영준이 살 데 없겠니? 살 데 있어요. 있지. 예, 살 데 있어요. 걱정하지 마. 예, 걱정 안 해요.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10조 원도 안 돼요. 전체 주택 부문 예산 32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가라는 것의 존재 이유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에요. 국가는 분명히 어떤 사회적 여론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니즈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너무 중산층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
발달 장애인의 자립 교육을 위한 단기 체험 홈. 1년 거주하며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앉아봐. 예, 앉아볼게요. 야, 푹 푸시하네. 예, 푹 푸시네요. 좋아? 예, 푹 푸시하고 좋아요. 누워봐. 누워봐요? 만나 한 만나. 만나 누워봐요. 한번 누워봐. 아, 여기요? 아이. 누워볼까? 누워볼까? 어때? 예, 괜찮아요. 딱 맞아요.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용준 씨. 마음에 드는 눈치다. 베란다다. 세탁기도 있어? 세탁기는 없고요. 햇빛도 들어오고? 예, 햇빛도 들어오고 좋아요. 예, 집이 마음에 들어요. 어이, 좋네. 전도사님도 여기에 이사 와요. 전사님 못 오는데? 그럼 나 여기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 있지 않아? 혼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돼 있잖아. 예. 태은영 선생님이. 집 구경을 마치고 우연히 만난 30대 발달 장애인 지윤 씨에게 이곳 생활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도 있어요? 계시니까 어땠어요? 되게 편하고 네. 코치님들이나 매니저님이나 가끔씩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없어요. 없으셨어요? 이제 독립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독립하시기가? 걱정은 하긴 하는데 네. 너무 잘해서 들어갔으니까 네네.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실제로 가면은 그런 거에 더 보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용준이도 이제 여기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배워서 우리 백지윤 씨처럼 용준이도 이제 자신감 갖고 세상에 나가야지, 그치? 어딜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 어딜 나가려고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이 이제 막 시작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홀로 서기는 쉽지 않다. 서양에서 잘 발달된 제도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이제 이행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이 복지를 경험하고 복지국가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역사가 짧고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100년에 걸쳐서 모 도입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한 거랑 한국은 지금 이 5종 세트가 한 번에 딱 왔는데 차례대로 하기에는 지금 온갖 문제가 다 있는 거죠. Hej, jag heter Olle Girving. Jag är 37 år gammal. Jag är född här i Sverige, i Stockholm. Jag är social, trevlig. 1984년생 용준 씨와 동갑내기 올레 씨. 엄마가 홀로 키운 것도 닮았다. Jag har fått diagnosen förståndshandikappad. Det innebär att jag har svårt med tidsuppfattning och lite svårt att räkna i ekonomin. Alltså. Jag har en förvaltare till mig privat och hjälper mig med städning och lite annat så här. Det kan vara att de ställer svåra frågor ibland och det kan man inte ibland hänga med på vad de menar. Jag har inte fått några påhälsningar att någon har blivit arg på mig. 오늘은 친구 요한이 왔다. Ja, vi har ju sett din hjärna nu också. Ja, just det. Den där dokumentären. Ja. Den var ganska bra faktiskt. När det gäller handikappade, de berättar om hjärnans, de som hade handikappade. De berättar om den, hur de tänker alltså. Det var intressant faktiskt.
Ja, nej men man behöver nog se den flera gånger tror jag. Var någonting som gjorde att tiden gick av? 사실 요한은 스웨덴 사회보험청이 올레 씨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고용한 사회 연락인이다. Att vara kontaktperson det innebär att man försöker få ut personer som är i behov av att komma ut i sociala sammanhang. Och det var så vi träffades då.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 Din styrka ligger i att du ändå har att du känner ändå ditt funktionshinder och sådär och samtidigt så vet jag att du har i mer och sådär också. Jo, man kan ju veta om när folk menar dumma saker eller så jag har en medkänsla att den här personen han vill inte något elakt eller så. 특수학교를 졸업한 올레 씨는 23살에 직장을 가진 뒤 월급과 정부 보조금으로 아파트를 얻어 자립했다. 그래도 주말이면 엄마를 만나러 간다. 엄마는 간호사로 일하며 장애 아들을 돌보았다. 스웨덴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Samhället gav mig ju möjlighet att kanske jobba mindre, inte jobba heltid, utan jag fick bidrag så att vi kunde klara oss fast jag inte jobbade heltid. Och jag jobbade halvtid ett tag för att Olle gick på ett special dagis. 1950년대에 시작된 장애인 지원법이 점차 확대돼 1994년 발달장애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발전했다. The law in Sweden include people with psychic disabilities. Well, it's of course it's important, as for all people, regardless if you have an impairment or not. But we try to have the kind of services needed to help even the poor people to live a decent life. 용준 씨와 올레 씨. 복지 선진국 스웨덴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었다. 스웨덴 복지 모형 설계자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방향을 지시하기도 했던 요아킴 팔메 교수. Hello, I'm Joakim Palme. Universal pensions. 전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 토대 위에 취약계층을 더 챙기는 선별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Important, I think, to emphasize that Sweden combines social insurance benefits that are earnings related with universal benefits, but also targeted benefits at those with low incomes. I think the most important is housing allowances. That goes to families with children that have low income. And also we have social assistance, a safety net that is targeted to those who have no other income. And I think that every decent society needs such a safety net. 용준이 바다 가서 뭐 보고 싶어? 배 보고 싶어요, 배. 배? 바다가 보고 싶었던 용준 씨. 바다 왔다. 아 그래요? 저 바다 보여요? 그러게 보이네. 문 열고 볼까? 처음 보는 진짜 바다다. 우와! 우와 바다다. 바다다.
여행이 끝나면 용준 씨는 독립을 해야 한다. 잘할 거라고 저 갈매기들이 응원하는 것 같아. 저 갈매기들이요? 용준이 형 할 수 있어. 파이팅. 뭐 이러는 것 같아. 그래요? 그거 다 나왔잖아. 이 수역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동행.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에는 그런 인생의 파도가 막 쳐가지고 조금 힘들었잖아. 예. 이제는 그런 파도가 다 잔잔하게 가라앉고 예. 우리가 이제 평온하게 사는 예. 이제 그런 때가 온 거야. 예, 맞아요. 우리 때라는 거 알아? 예, 때라는 게 알아요. 때가 뭐야? 이제 혼자 살 때가 된다는 거. 맞았어. 그 다음에 독립을 하는 것도 뭐냐면요. 혼자 할 때가 됐다. 혼자 하는 게 혼자 할 것이 됐다는 뜻이고요. 최용준 씨의 홀로서기. 두렵지만 한 발, 두 발 내딛고 있다. 잘 가라, 배야. 잘 가. 잘 가. 잘 가.